중국이 놀라 크게 반발했던 오커스 안보동맹에 대해 비난과 불만을 아낌없이 터뜨린 나라가 있었죠. 바로 호주의 900억 달러 잠수함 계약을 일방 철회당한 프랑스입니다. 미국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오커스 결성 전에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고 프랑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에 나가 있는 대사를 소환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응수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장판에서 필립 루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한국에 성급한 듯한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17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기자간담회에서 루포르 대사는 핵잠수함에 관련된 기술의 모든 것을 가진 나라는 오직 프랑스와 미국뿐이라며 프랑스는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 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어 핵 폐기물을 재처리를 할 수 없지만 협정을 피해 프랑스와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 거래 및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타진한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하루 전인 16일 미국으로부터 핵 재처리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핵물질을 재처리한다고 해도 군사용을 사용하기까지는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프랑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핵잠 기술이나 항모건조 기술이 군사강국들과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돌연 한국을 언급한 것은 미국 동맹 중 호주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국을 택해 미국에 시위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지금 프랑스에게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상대로 떠오른 상태죠. 필립 대사가 핵재처리 기술, 핵잠수함, 항모기술을 언급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화려하게 SLBM을 세계에 자랑한 한국이 다음으로 갖고 싶은 건 바로 핵잠입니다. 그리고 핵재처리 기술은 미국과 항모기술은 영국과 대화가 오가는 중으로 프랑스를 패싱해버린 영미 국가들이 한국의 파트너인 상황인데 프랑스가 여기에 끼어들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죠. 프랑스는 과거 유사한 일로 한국과 거래하고 크게 재미를 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계약건인데요. 생명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체 신뢰성이 중요한 비행기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프랑스 에어버스는 판매에 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 보잉이 독주하는 시장이었죠. 에어버스는 A300 모델을 태국 항공사 에어시암에 판매하려 했지만 에어시암이 도산위기에 처하면서 무산돼 유럽 밖으로 진출하는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프랑스 액도세 미사일에 A300을 끼워 파는 조건으로 대한항공이 4대를 발주합니다. 한국이 미국 순항미사일 하푼을 도입하려 했으나 한국 해군력이 증강되는 걸 원치 않던 일본이 미국의 로비에서 팔지 못하게 하자 분노한 한국이 마침 끼어든 프랑스로 거래를 돌려버린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A300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까지 하며 프랑스로선 부수적인 홍보 효과까지 쏠쏠하게 챙기게 됐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무려 36대나 더 구입하면서 에어버스의 기체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크게 일조합니다. 덕분에 에어버스는 보잉과 더불어 항공기 시장 투탑이 되었죠. 크게 감동받은 프랑스 정부는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에어버스 판로를 열어준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거래가 언제나 깔끔했던 것만은 아닌데요. KTX 떼제배 기술 도입할 때는 조선왕실 의궤를 반납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을 끌더니 일방적으로 영구 임대로 전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며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상업적 측면 외에도 프랑스가 한국과 손잡고 싶은 건 현재 아태 지역 정세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힘만으로 중국을 상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들과 함께하며 남중국해의 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오커스와 쿼드, 파이브 아이스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벨트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21세기의 미래는 인도태평양에 있고 여기서 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말도 나온 상태죠. 이 연합동맹체에는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와 한국, 독일, 인도, 일본 등이 회원국으로 들어올 상태입니다. 프랑스는 소외되었죠. 프랑스가 아태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범 원죄로 공식적으로는 군을 갖지 못하며 방어를 위한 무기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한국이 우선시돼 아태 지역에서 한국, 인도, 호주가 중러에 대항하기 위한 핵심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지난 8월에 중국 주변의 항모를 파견할 위협적 시위를 거듭하다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었고 독일도 지난 8월 2일자로 중국에 파견한 야네커 독일 대사의 갑작스런 의문사 이후 대중국 기류가 급변하고 독일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중국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파이브 아이스 추가국으로 미리 통보받은 활동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프랑스로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핵물질 재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을 동반자로 삼고 미래의 보고가 될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핵잠용으로 가능하다 여겨지는 스마트 원자로는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핵 연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프랑스에서 얻는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필립 대사는 핵 재처리 기술이 민수용이라 범위가 다르다 운을 뗐지만 향후 정세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선 하나의 카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번 일에 관련된 해외 반응과 국내 반응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절대적으로 분노했고 현재 한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가 성숙한 항모와 핵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지. 프랑스가 영국 다음으로 우수하긴 하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 babcock이 한국 항공모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거야. 프랑스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링에서 영국에게 불쾌한 충격을 줄 수 있어. 프랑스와 함께 항모 및 핵잠 개발하는 한국의 전적으로 찬성이야.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 마치 프랑스가 미국에 복수하는 것처럼 보여. 한국은 불량한 뒷마당 이유 때문에 미국을 적대시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거야. 문화재 반납하면 생각은 해볼게. 너희들 눈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 못 만드는 걸로 보이드나? 제한 풀리면 다음 달에 만들 것. 옵션은 많을수록 좋은 것임. 미국이 어떻게든 도와줄 텐데 뭐하러 프랑스 것. 호주, 인도, 대한민국 이렇게 삼축임. 프랑스도 해준다고 하면 조건 비교해보고 우리에게 선택하면 되니 우리야 좋죠 크크. 미국에만 의존하면 바가지 씁니다. 미국에만 의존해서 무기 핵심 기술 안 주고 무기만 팔려 하고 하다못해 요번 F-35는 우리가 무기를 샀지만 우리 게 아닌 것 같다는 공군 장성 얘기도 있지요. 우리는 FX 사업 때 라파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놈 다 기술 안 넘겨주기로 유명한가 보군요. 조그마한 음식점에서도 식자재 거래처는 2군데 이상 유지하는데 국제사회의 한쪽 우리는 호구되기 딱 좋죠. 일단 이걸로 다음 달에 하는 협상에서 미국한테 최대한 핵 관련 양보받아내보고 안 해주면 옮겨 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려나. 프랑스가 통수 잘 치긴 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